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최재형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와 데브옵스에 대한 개념을 잠깐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데브옵스에서 중요한 그 CI/CD를 도와주는 그 도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게 젠킨스이고, 그 다음에 GitHub에서 사용하고 있는 CI/CD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CI/CD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ployment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 두 가지 작업을 계속 지원해주는 도구, 젠킨스와 GitHub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젠킨스는 오픈소스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옛날 이름은 이제 허드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단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효과적이고 많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었고, 그다음에 이름은 이제 젠킨스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출발은 이제 컨티뉴스 인테그레이션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기 이제 특징이 이 소프트웨어의 플러긴이라고 하는 그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이 젠킨스에 탑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죠. 예. 젠킨스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그럼 플러긴 개발해서 젠킨스에 제공을 하고, 물론 이제 오픈소스니까 게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리뷰를 하면서 사용하기 괜찮다 싶으면 또 이제 뭐 그 표준 플러긴으로 그 등장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요새는 보통 그 CI/CD 하면은 젠킨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GitHub이나 혹은 이제 그 GitLab을 사용하는 그 기관 같은 경우에 그 GitHub이나 GitLab에 포함되어 있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velopment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젠킨스는 처음에 출발이 이제 자바 기반이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도 역시 자바로 코딩되어 있습니다. 자바로 코딩되어 있고, 젠킨스의 로고는 이렇게 웨이터의 모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젠킨스나 GitHub의 CI/CD는 사실은 여러분이 숙제를 하는 수준의 프로젝트에는 적합하지가 않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작업을 한다고 할 때 그 효과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GitHub도 마찬가지죠. GitHub이나 GitLab 이런 소프트웨어도 혼자 개발할 때는 사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노트북에서 Git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 명이 작업할 때는 이 코드를 서로 쉐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GitHub이나 GitLab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빌드라는 작업이 여러 명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일단 합쳐야 되고, 합친 것을 또 컴파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 이런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버전이 맞춰져야 되죠. 요거 이제 많이 개발한 학생들은 아마 알 거예요. 나는 열심히 파이썬으로 뭘 개발했는데 어디서 돌리니까 안 돼. 예, 왜 안 되겠어요? 자기에선 돌아가는데 저쪽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10중 8구 버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 노트북에 깔려 있는 라이브러리가 저쪽에는 깔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죠. 이제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맞춰 주려면 중앙에 어떤 서버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젠킨스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빌드 작업이 사실은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작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 대규모 팀에서는. 그래서 보통은 그 팀의 막내가 그 빌드 작업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동화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자기 선배 그 사원들이 일단은 뭐 소스 코드 컨트롤 시스템에 뭐 Git이나 아니면 예전에 쓰던 섭버전 뭐 이런 거에다가 자기가 만든 코드를 게시를 하면 딱 그 시간이 되면 이제 막내가 다 일일이 다운 받아서 코드들을 이걸 또 이제 빌드하게 되죠. 또 대규모 시스템 같은 경우에 빌드 한 번 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내가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젠킨스가 출연하면서 이런 작업들을 어느 정도 자동화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 혹시 그 스프링 부트나 스프링 프로젝트를 해본 분은 앱을 만들고 앱도 만들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테스트 코드를 안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어떤 관행적으로 꼭 해야 되는 어떤 일처럼 점차 이제 굳어지는 단계인데, 이렇게 테스트 코드가 있으면 빌드를 하고 이 테스트 코드를 통과를 해야 전체 이게 패키징이 석세스가 되는 거죠. 요런 식의 어떤 그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적인 발전,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캐퍼빌리티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젠킨스와 같은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드하고 테스트 리절트 내는 것, 요것들을 CI 서버, 그러니까 Continuous Integration을 담당하는 서버가 자동화를 챙기고 있습니다. 네. 젠킨스는 오토메이션 서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 단순히 자바 코드를 뭐 빌드하고 컴파일하고 요거를 떠나서 요새는 그 다커를 이용한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드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커 이미지로 만드는 작업까지도 젠킨스가 담당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커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이걸 또 AWS나 구글 클라우드에 그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플러그인이 굉장히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거까지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유용하고요. 대기업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마 그 깃랩 정도를 쓸 것 같고요. 깃허브는 안 쓰고 자체 깃 소프트웨어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거고, 이 그 재벌 그룹의 그 자회사로 IT 회사가 있잖아요. 뭐 LG, 삼성, 뭐 SK, KT 이런 데서는 이제 그 작업을 팀별로 작업을 하고 이걸 이제 자동으로 빌드하기 위해서 이제 젠킨스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 단순히 자바 코드를 빌드하고 컴파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죠?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아니면 클라우드에 배포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커 이미지 만든 거를 자기 회사의 어떤 그 서버에 디플로이, 릴리즈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은 플러그인들을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요 다음 슬라이드들은 혹시나 여러분들이 젠킨스를 한번 써보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절차대로 대략적으로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추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젠킨스 소프트웨어는 일단 자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트북에서 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집에 뭐 리눅스 서버를 가지고 계시면 리눅스 서버에 또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젠킨스는 웹 프로그램입니다. 웹 프로그램이고 젠킨스를 실행하고 나면 8080 포트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설치를 끝내고 나면 여기에 접속을 하실 때는 크롬 웹 브라우저나 엣지 웹 브라우저로 적당한 호스트 이름에다가 8080, 보통 자기 노트북에서 하면 로컬 호스트죠. 8080 포트에 접속을 하셔야 되고, 접속을 한 다음에는 바로 이게 언락 젠킨스라고 하는 요게 나오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라 라고 나옵니다. 그죠? 비밀번호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넣어요? 그죠? 그럴 경우 여기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 찾아가지고 넣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C 드라이브의 윈도우즈 밑에 어디 있다. 라고 요거를 열어서 그 패스워드 스트링을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비로소 요 서버의 어드민 되는 거예요. 어드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 베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바 JDK를 설치를 하고 나서 자바 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동적으로 깃과 관련된 일을 연동해서 하기 때문에
깃이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설정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메이븐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젠킨스를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메이븐도 설치해서 쓸 수 있다, 자바도 쓸 수 있다, 깃도 쓸 수 있다. 이런 그 가정 하에서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초기 설치할 때는 굉장히 그 플러긴들이 많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얘가 꼭 지원을 하는 플러긴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설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필요한 플러긴들은 설치 가능, 플러긴 매니저에 들어가면 설치 가능이라고 하는 탭인데 여기 눌러봐서 한번 살펴보시고, 네, 요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 클릭을 하고 설치를 하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긴도 설치를 하고요. 다 설치가 되고 이제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드민으로 들어가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계정을 또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동료, 친구들 계정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같이 접속해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진행 가능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 여러분들이 그럼 젠킨스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걸 한번 볼 텐데, 사용자, 이 첫 화면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대시보드 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 만들 거냐, 뭐, 빌드 기록이냐, 이런 게 쭉 있고, 그 다음에 옆쪽에는 아마 빈 화면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새로운 아이템이라는 걸 누르면, 이게 하나의 젠킨스로 어떤 일을 할 때의 job에 해당을 합니다. job. 이렇게 할 때 먼저 폴더를 만들 수도 있고요. 보통은 폴더 안 만들고 바로 내가 메이븐을 이용한 자바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면 메이븐 프로젝트를 하고요. 아니면 메이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프리스타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프리스타일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제 설정을 할 게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고요. 지금은 이제 일단 폴더 만들어서 보안상 어떤 그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폴더를 만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만드는 방법은 누르게 나면 폴더 이름 적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자 폴더를 설정하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프로젝트 베이스 시큐리티라는 거 이네이블 하고, 이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고, 여기 모든 그 권한을 체크를 해서 add 유저를 해주면 됩니다. 이 add 유저는 뭐냐면 사용자가 없는 사용자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등록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여기다 등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폴더 안에 프로젝트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비밀 코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한 건데, 젠킨스가 이렇게 보안에 뛰어난 그런 소프트웨어는 아니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참 좋고요. 이 폴더 안에 무엇을 넣을 거냐면, 여러분이 깃에 대해서 액세스를 할 텐데 그 깃 비밀번호가 그냥 여기에 있는 대로 new 아이템 해서 new 아이템 한 다음에 뭐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은 무슨 뭐 비밀번호 액세스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등록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남들도 다 보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그 시크릿 코드 같은 거는 저장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 폴더를 만든 거고요. 이 폴더 안에 job을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이 job이라고 하면 아까 메이븐 프로젝트, 프리스타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이제 만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폴더 안에 메이븐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이븐 프로젝트 그 아이템 이름을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메이븐 프로젝트라고 옵션을 하고 OK를 누르면, 그 다음에 이제 설정 작업이 또 들어가게 돼요. 설정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걸 넣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당신 그 메이븐 프로젝트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에 대한
기록을 써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이 Git으로 프로젝트를 할 것이기 때문에 Git repository URL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Git을 클릭을 하고 그 repository URL, 즉 Git 클론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 URL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레포지토리를 뭐 퍼블릭으로 그냥 오픈해 놓을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바람직하진 않죠. 그래서 이 접근할 수 있는 코드, 이 서버에 무슨 이름으로 무슨 패스워드로 접근할 것인지 여기다 적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그냥 타이핑해서 적어 넣는 게 아니라 여기 add를 누르고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에서 이제 적어 넣게 되는데, 요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디에다 만들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럴 때 그냥 젠킨스 하면 만약에 여러분 서버에 다른 계정이 있으면 다른 계정 사람들이 다 본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폴더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은 깃서버 아이디, 그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는 깃서버 패스워드 이렇게 넣는 게 좋습니다. GitHub인 경우에는 그 보안상 API 토큰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건 GitHub이 접근하는 방식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근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이고요. 이 정도 하면 되고, 어떤 경우에는 GitHub은 SSH 키를 등록을 해야만 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보안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기준이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판단해서 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add를 하면 일단은 요 크레덴셜에 이제 추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이 젠킨스가 이 리포지토리에 무슨 브랜치에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빌드를 할 거냐, 아니면 빌드한 다음에 디플로이를 할 거냐, 요거를 이제 써놔야 돼요. 그래서 브랜치 이름을 여기다 써놓습니다. 보통은 이제 메인이죠. 옛날 Git 서버는 마스터라고 되어 있겠지만 이제 메인입니다. 메인 또는 마스터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적으로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설정이 다 된 거예요. 예. 자세한 거는 또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 찾으면서 이제 해보시면 되고, 그렇게 되고 나면 Build Now 버튼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메뉴가 생기고요. 여기 있는 와중에 Build Now가 있습니다. Build Now를 누르면 실제적으로 젠킨스가 하는 일은, 여러분 그 리포지토리 URL 적어놨죠. 그 다음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적어놨죠. 그 다음에 브랜치 이름 적어놨습니다. 그럼 젠킨스가 그 Git 리포지토리에서 소스 코드를 가지고 와서 체크아웃을 해서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빌드를 하고, 그죠? 그리고 결과를 내요. 그 결과가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죠? 컴파일한 결과가 여기 빌드 나우를 계속 누르면 그 시도한 번호에 맞게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증가가 되고 빌드 히스토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번호를 누르면 또 다른 창이 열리면서 이 빌드했었던 거에 대한 빌드 할 때의 어떤 로그, 여러분들 컴파일 한번 해보면 또 로그가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이것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라고 해서 실제로 그 자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빌드를 하고 나면 jar 파일이나 war 파일이 생기잖아요. 요런 그 결과물들을 또 다운받을 수 있게 또 다 해줍니다. 만약에 파이썬 프로젝트를 하고 이걸 도커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러면 도커 이미지 tar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그런 식의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고, 만약에 빌드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건데,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콘솔 아웃풋이 뭐였냐, 로그 같은 걸 보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실패했어? 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해보고 이제 가지고 노시면 이것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콘솔, 그쵸, 워크스페이스 점검하고 작업 공간을 다 보고 이런 식의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젠킨스는 여러분이 좀 실습을 해보면 참 좋겠지만 실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기도 녹록치 않아서 일단 여러분 노트북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개념 정도 알았으니까 현장 실습이나 회사 들어가서 배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실제로 젠킨스를 사용하면서 어려운 일은 누가 어렵냐면 젠킨스 관리자가 돼서 이 옵션 저 옵션 이렇게 설정할 때가 어렵죠. 젠킨스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발자는 우리 팀이 젠킨스를 쓰고 있다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내가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가 다 됐으니까 나는 Git 서버에 푸시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푸시하고 난 다음에 일은 사실은 젠킨스가 다 하는 거거든요. 푸시 이벤트를 자기가 감지를 하고, 그죠? 그 자동적으로 빌드를 하고, 그 빌드 기록을 남기고, 이런 일들은 젠킨스가 다 하기 때문에 일반 개발자, 특히 이제 신입사원 레벨의 그런 개발자들은 내가 우리 팀이 젠킨스 쓰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중에 직급이 올라가면 또 젠킨스 관리를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부를 해두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 GitHub CI/CD로 넘어가겠습니다. 젠킨스는 사실상 중앙 서버 형식의 CI 도구입니다. CI/CD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매분 프로젝트 만들어서 빌드하면 돼요라고 했지만 사실상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개발할 때 자바 버전 21 버전 썼는데 젠킨스 서버가 17 버전으로 돼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뭔가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젠킨스 서버 버전을 최종 그 프로덕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자바 버전을 일단 맞춰줘야 되고 21 버전 아니면 23 버전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자도 이제 자바 버전도 맡들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도커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면 또 도커도 버전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도커 프로그램이 설치된 서버, 젠킨스 서버가 올라가는 그 서버에 도커나 이런 것들이 또 설치가 돼 있어 젠킨스가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그 중앙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차이점이고요. 요게 이제 강조사항이고 GitHub 액션은 일종의 분산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건 GitHub 액션은 젠킨스 서버 관리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서버 관리자는 필요 없고 GitHub에서 여러분들이 이 액션을 사용할 수 있는 GitHub 액션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 설정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그럼 실제 빌드는 어떻게 되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젠킨스 서버는 물리적인 서버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었어야 됐잖아요. 그죠? 어디에 설치를 하고 물리적인 서버에 노트북도 물리적인 서버일 수 있지만 여기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GitHub 액션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샀잖아요. 그래서 GitHub 액션을 돌리는 그 실행기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한 거라면 아주 다행히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을 해줍니다. 아주 놀랍죠. 하물며 그게 공짜예요. 그죠? 공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는 그 클라우드 쪽은 이제 GitHub일 수도 있지만 아마 GitHub도 애저 안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에서 그 애저에서 GitHub 러너가 실행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체 실행기를 나 GitHub 거 못 믿겠다. 그러면
자기가 별도의 실행기를 설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간단한 거는 그냥 GitHub이 제공해주는 그 실행기를 사용합니다. 여기가 여러분이 그 Git 리포지토리에 적어 놓은 액션에 관련된 어떠한 설정 파일에 따라서 빌드를 하는 거죠. 빌드를 설정. 여러분이 정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러니까 젠킨스 서버처럼 서버 설치를 할 필요도 없고 서버 옵션을 설치할 조정해서 이렇게 조절할 필요도 없고 젠킨스 서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모니터링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Git 리포지토리에 내 GitHub 액션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마치 코드 짜듯이 간단하게 넣으면 나중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예요. 네, GitHub이 돌려줍니다. 근데 논지는 그렇습니다. GitHub 액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구성 요소가 많이 있긴 한데 GitHub 액션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워크플로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워크플로우를 정의를 하고 그럼 워크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벤트에 이 워크플로우가 작동을 할까요? 라고 하는 조건, 이벤트 조건을 먼저 적게 돼 있어요. 그 이벤트는 누가 감지를 하느냐? GitHub이 감지를 합니다. 그 이벤트의 종류를 보면 GitHub이 충분히 감지를 할 수 있는 이벤트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푸시 이벤트. 여러분이 코드를 다 작성을 하고 여러분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다음에 이제 된 것 같아 라고 푸시를 합니다. 그럼 푸시 이벤트는 GitHub이 알아챌 수 있죠.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거기 만약에 워크플로우 중에 푸시 이벤트에 작동하는 워크플로우를 여러분이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 워크플로우가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워크플로우 안에 컴파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테스트를 한다거나 디플로이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에 따르지 않고 수동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빌드 워크플로우 실행 버튼이 따로 있어서 GitHub 여러분 리포지토리에 가보면 그걸 이제 발견할 수도 있는데 이런 수동 실행도 가능합니다. 자, 워크플로우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워크플로우는 프로젝트 리포 안에 있고요. 어디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냐면 그 프로젝트 리포에 .github이라는 폴더에 그 다음에 workflows라고 하는 폴더를 여러분이 만들어 줘야 돼요. .github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아래에 workflow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폴더 안에 YAML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 폴더니까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여러 개를 만든다는 거는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예요. 그 YAML 파일 하나가 워크플로우입니다. 워크플로우. 그리고 그 트리거되는 이벤트들을 그 YAML 파일 안에 설정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YAML 파일 안에 그 워크플로우는 또 여러 개의 job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job을 만듭니다. 여러 개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job은 그러면 무슨 실행기에서 돌릴까요? 라고 하는 실행기를 일단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job마다 우분투에서 돌아가는 job을 만들 수도 있고요. 윈도우즈 서버에서 돌아가는 job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이제는 파악이 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의 코드로 우분투에서도 돌아가고 윈도우에서도 돌아가는 걸 만들겠다라고 하면 두 가지 잡 실행기가 다른 거에서 컴파일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의 예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잡은 또 여러 가지 스텝으로 또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 스텝은 또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요거 스텝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 이렇게. 요런 스텝들은 아까 정의한 러너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워크플로우 파일의 위치는 그 프로젝트 리포에
.github 이라고 하는 폴더에 그 밑에 workflows 여기 밑에 만약에 hello.yaml을 만들었다. 예, 요 파일을 만들었다고 하면 일단 요 리포는 워크플로우가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 hello.yaml에 정의된 이 워크플로우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hello.yaml 파일이 아주 간단한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워크플로우의 이름, name, hello, on, push. 그러니까 이 리포에 어떤 코드가 푸시가 되면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되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jobs. 이제 앞으로 이제 job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고, hello라는 이름의 job이 있고요. 이 job은 우분투에서 돌아갑니다. runs on ubuntu. 우분투에서 돌아가고요. 우분투에서 돌아가는 스텝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steps 하고서 첫 번째 run. 우분투에 있는 거를 쉘 명령을 실행해 주세요. run. echo hello world. 터미널에 hello world를 찍어주는 요 일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uses. GitHub에 미리 정의되어 있는 액션 중에 하나, checkout. checkout은 그겁니다. 소스 코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또 버전이 많아서 일단 V5까지 나온 것 같은데 V4 요걸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자, 푸시가 일어나면 우분투 실행기가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클라우드에 있는 그 실행기 하나 딱 떠서 이 실행기가 기본적으로 에코 다 돌아가고 나면 세팅이 되면 헬로 월드를 일단 찍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자, 이 git 리포에 있는 소스 코드를 체크아웃 해 오는 겁니다. 야, 요 일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네. 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헬로라고 하는 워크플로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벤트에 대해서 이 job이, 헬로라는 job은 우분투 레이티스트라고 하는 우분투 실행기에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스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쉘 명령 실행하는 스텝 run하고 echo hello world가 있고, 그 다음에 GitHub에 미리 정의된 액션을 호출하는 명령을 실행하는 요 스텝이 있다. 요걸 실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 이벤트가 발생하면 요게 실행하는, 이렇게 되고요. 그럼 요 이벤트는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GitHub에도 일어나는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나열을 해본다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죠. 그래서 보면 리포가 만들어졌니, 리포가 지워졌니, 요거는 좀 이상하긴 한데,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디플로이먼트 단계이니, 아니면 누군가 내 프로젝트를 포크했니, 예? 뭐 이런 거가 있지만, 여러분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건 푸시가 됐냐, 푸시가 했냐, 아니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이 나한테 그 메인 프로젝트에 풀 리퀘스트를 보냈는지, 예? 그 풀 리퀘스트에 코멘트를 달았는지, 리뷰를 했는지, 그 리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는지, 그죠? 이런 이벤트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슈가 발생을 했는지,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가 달려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워크플로우 디스패치는 뭐냐면 그 수동 실행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요 이벤트에 워크플로우 디스패치 이렇게 적어두면 여러분이 GitHub 사이트에 가서 여러분 프로젝트 들어간 다음에 액션 탭을 누르고 뭔가를 클릭을 해줘야 여러분이 설정한 이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있고요. 여기서 자주 쓰이는 것들 아마 푸시나 풀 리퀘스트나 이슈 뭐 등등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자세한 거는 GitHub 사이트에 가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파일 이름을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자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워크플로우 이름이고요. 요거는 이 워크플로우가 무슨 이벤트에 반응을 할지, 그 이벤트, 대응하는 이벤트를 할 건데, 만약에 이 워크플로우가 반응할 이벤트가 여러 개다 그러면 여기에 마치 이렇게
JSON 파일 적듯이, 아이고 오타가 났네요. 자, 미안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푸시 이벤트나 아니면 풀 리퀘스트 이벤트에 이 워크플로우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야물 파일이 여러분 또 이렇게 생소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죠. 이 야물 파일은 여러분 이제 파이썬에 좀 친숙하실 텐데, 파이썬 코딩에서 중요한 게 인덴테이션이잖아요. 신텍스에서 야물 파일도 인덴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name on jobs, 이거는 일종의 여러분이 그 파이썬의 딕셔너리를 생각하면 일단 탑 레벨 키 네임이죠. 탑 레벨 키 네임이고요. 네임 키에 대해서 hello라는 값이 있는 거고, on 키에 대해서 push라는 값이 있는 거고, 이제 jobs가 있는데, 이 jobs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게 또 딕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딕트 첫 번째 키 이름이 헬로고요. 예. 헬로는 또 딕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uns on 키에 대해서 우분투 레이티스트, steps라고 하는 키에 대해서 array입니다. 요건. 예, array는 아까처럼 이렇게 브라켓 대괄호로 표시할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steps는 하고 약간의 인덴테이션 주고 대시를 통해서 스텝스는 리스트입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줘도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각 리스트의 아이템은 또 역시 키 이름을 가진 딕트, 하나짜리 딕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짜리 딕트, 키가 하나인 딕트.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게 이제 야물 파일의 특징인데, 인덴테이션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JSON 파일이나 딕트로 표현하면 약간 복잡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야물 파일로 인덴테이션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이고요. 클라우드 설정이라든지 도커 파일에서의 도커 컴포즈를 담당,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지, 이걸 어떻게 구동할지 정하는 야물 파일도 많고요. 혹시 쿠버네티스 사용해 본 학생들은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도 야물 파일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여러분 배워두는 게 좋겠고요. 이벤트까지 설명했죠. 그다음 job 정의를 시작하는데 바로 그냥 job의 id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job은 어느 실행기에서 돌아갈지 이렇게 정의를 하고 runs on으로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job을 실행하는 스텝을 또 이렇게 리스트로 정해 놓는데, 쉘 명령을 실행할 경우에는 run이라는 키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GitHub이 미리 정의한 액션을 실행할 때는 uses라고 합니다. GitHub이 제공하는 액션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또 여기 액션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액션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걸 또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미리 작성된 실행기니까, 실행기는 이거고, 실행 루틴이니까 그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 작업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이제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총 6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 GitHub에 workflow test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 하나 만들고요. 그죠? GitHub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이디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드시면 되죠. 리드미 파일 그냥 자동 생성하도록 옵션 체크를 해놓고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리드미 파일 고칠 거예요. 그 다음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요 리포를 클론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클론, 자기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클론 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github/workflows 폴더를 생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github이라는 폴더를 먼저 만들고, 이 폴더 안에 workflow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리눅스 또는 맥 OS를 사용하고 있다면 프로젝트의 최상위 위치에서 그냥 이렇게 실행하면 되죠. 예. 그러면 .github 요 폴더도 만들어지고 그 밑에 workflows도 만들어지는
P 옵션을 쓰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자, 이 맨 아래 workflows 폴더에 hello.yaml 파일을 만듭니다. 어떻게? 요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add commit push 해야죠. 그러면 GitHub에 반영이 되겠죠. 여러분이 고친 게. 그러니까 .github 폴더 만든 거, 그 아래 workflows 만든 거, 그리고 요 안에 hello.yaml 파일 만든 것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이 GitHub에 한번 가보시고 한번 볼까요? GitHub에 여기 보이시죠? GitHub에 가면 아마 add the workflow 요거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코드가 아니라 코드는 리드미 파일만 있으니까 요 리드미 파일만 있고요. 처음에는 요것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액션 방금 그 hello.yaml 파일을 add commit push 하고 난 다음에는 그 hello 파일에 대한 commit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 워크플로우가 나와요. 이렇게 hello라고 하는 워크플로우 여기 있잖아요. 요게 딱 나옵니다. 딱 나오고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hello.yaml이 등록이 됐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네. 다음에 그러면 이 워크플로우가 진짜로 실행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리드미 파일로 한번 고쳐보는 거예요. 예. 아마 그 GitHub이 자동 생성한 그거를 뭐 짤막하게 다 지우고 뭐 한 줄짜리 저처럼 굿럭 이렇게 해가지고 고치든지 해서 add commit push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면 또 역시 여러분들은 여기를 한번 살펴보면 네. 리드미 파일을 고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액션즈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럼 이 워크플로우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했는지 보려면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되고요. 클릭을 하면 이게 5초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좀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푸시한 다음에 요 액션을 눌러보면 요 헬로라고 하는 워크플로우에 약간 뭔가 뱅글뱅글 아직도 돌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짧게 지나면 이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한번 가만히 보시면 자 셋업 잡스 이렇게 눌러보면 어떤 일을 했는지 쭉 이렇게 단계별로 나옵니다. 전혀 여러분이 시키지 않은 일들이죠. 네, 알아서도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도커 베이스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분투가 깔려 있다. 러너는 어떤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GitHub 토큰 가져오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셋업 잡을 끝난 다음엔 run echo hello world라는 거를 실행을 하는데 그 결과가 요겁니다. run echo hello world. 그래서 그 명령은 echo hello world였고 그 돌아간 쉘은 우분투 실행기 안에 유저 bin bash 쉘로 실행을 했고 자, 그 결과가 echo hello world. hello world입니다. hello world가 찍히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스텝은 뭡니까? 네, 체크아웃 하는 거죠. 체크아웃 하는 것도 로그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뭐 했습니까? 네. 프로세스 정리하고 이 실행기를 종료를 하게 됩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여러분들 해볼 수 있는 일이고, 워크플로우를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면 여러분이 워크플로우에서 짰던 헬로 월드도 일단은 터미널에 프린트 되는데 이렇게 나온 거 확인했고, 체크아웃도 제대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을 하면 뭐 자바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이렇게 컴파일을 하고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파이썬 프로그램 같으면은 도커 이미지를 만들고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장 간단한, 이거보단 조금 더 복잡하지만 간단한 프로젝트 하나로 GitHub CI/CD 실습을 해보는 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장시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